고조선의 성립과 변천.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조선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다음에 보시는 이미지도 바로 조선시대 중종 때 간행된 그 삼국유사 목판본의 이미지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제 고조선에 대한 목판본의 원본 이미지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고조선 다음에 있었던 또 하나의 조선이죠. 위만조선의 그 목판본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돋보기로 확대해 놨습니다만, 자, 고조선이라고 크게 쓰고, 이게 이제 그 기록의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제목인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두 줄로 왕검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라고 제목하고 그 밑에다가 주로 설명을 왕검조선, 다시 말해 고조선은 왕검조선이라고도 한다라고 줄을 붙여놓은 거예요, 설명을. 자, 그리고 왼쪽에 위만조선은 이제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망했던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죠. 위만조선이라고 써놓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먼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앞에 옛 고자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위만조선 앞에는 고위만조선이라는 말이 없죠. 이 고조선 앞에만 고자가 붙어 있어요. 왜일까요? 자, 이걸 가지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유사라는 책은 고려 후기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미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조선왕조를 대비해 가지고 앞에 조선왕조와 구분하기 위한 고조선이라고 해서 고자를 붙이진 않았죠. 이때 고조선은,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은 바로 위만조선보다 더 오래된 조선이라는 의미에서의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고조선 하면 이렇게 위만조선보다 앞에 있었던 더 오래된 조선이라는 의미에서의 고조선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고요. 넓은 의미에서 고조선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왕조,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와 구분되는 과거의 옛 조선, 그러니까 이때는 이만조선을 포함하는 고조선이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이 삼국유사에는 바로 이렇게 원래 고조선은 위만조선 앞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고자를 이렇게 왕검조선에만 붙였습니다. 그리고 왕검조선이라고 하는 설명도 중요한데, 고조선이라 해놓고 작은 글씨로 왕검조선이라 했다는 것은 이때의 고조선이 단군 왕검의 조선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왕검의 고조선과 그다음 위만의 조선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기자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죠. 그래서 기자의 조선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삼국유사 속에서는 단군 왕검의 고조선과 이만의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두 개의 조선을 강조하는 그런 체제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국유사에 보이는 위만의 위가 우리가 보통 교과서라든지 개설서에서 보이는 그 위자, 나라 위자, 지킬 위자 하고는 글자가 좀 달라요. 소리는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삼국유사에서 그 지킬 위자로 되어 있는 그 위와 또 다른 버전의 위만의 표기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만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글 발음으로는 다 위만이지만 한자가 다르다는 거. 이것도 삼국유사에 보이는 위만조선 기록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X 중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삼국사기에서는 국사의 시초를 단군으로부터 보았다. 정답은 X입니다. 삼국사기 연표에서는 기자를 해동 역사의 기원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그 성립과 단군 신화를 좀 더 역사적으로 한번 인류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그 단군 신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좀 더 역사적인 인류학적인 어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런 삼국유사 고기에 보이는 단군의 이름은, 사실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단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이 있죠. 거기에 임금이라는 뜻이니까요. 그 글자 그 뜻 그대로 풀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타이어, 지금 몽골어와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당골, 당굴이라고 하는 말이 그 무당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아직까지도 몽골어라든지 우리 옛날 한국 고어에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단골,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왜 우리 단골집이다 할 때 그 단골이 있죠. 그 단골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제 어떤 무당집을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자기가 가는 집을 정해놓고 다녔다 그래서 단골레집, 단골 무당집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는 그런 단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골이라는 의미는 우리 고유어, 토착어에서 이 무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과 단골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최남선 선생이 밝혀놓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가 임금과 비슷하죠. 왕검, 임금. 그래서 임금을 뜻하는 것은 임금 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임금을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말일 테고 그것을 좀 한자로 표현한 것이 왕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 합치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면서 임금인 사람. 다시 말해서 프리스트 킹, 사제왕, 제사를 주관하면서 또한 어떠한 특정 집단의 지도자이기도 한 그런 프리스트 킹, 사제왕을 바로 단군 왕검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바꿔 말하면 이 단군 왕검이 세웠다고 하는 고조선, 조선은 재정일치의 사회.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웅과 웅묘가 혼인해서 단군이 나왔다 그랬죠? 단군 신화 속에서는. 그럼 이것도 좀 인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것은 환웅으로 대표되는 천신족. 환웅은 바로 환인의 아들이니까요. 환인은 천신이었고 하늘신이었죠. 그러니까 천신족과 그 다음 곰이 웅녀가 됐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서 웅녀가 됐단 말이죠. 그럼 곰으로 대표되는 땅에 살고 있는 지신족. 자, 곰을 시조신으로 모시는 그런 토템을 가지고 있던 부족들. 그러니까 토테미즘과 태양신화가 결합된 그런 이야기가 단군 신화의 구성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을 중심으로 하는 지신적인 그런 고아시아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고아시아족은 우리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주민을 되게 고아시아족이라고 이해한다 그랬죠. 그런 신석기 시대의 곰 토테미즘을 갖고 있었던 고아시아족과 그 다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딘가 먼 곳으로부터 이주해온 새롭게 그 지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디서 온지 모르는 너 하늘에서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의 출자를 잘 모르고 갑자기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 신화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거든, 그렇게 서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천신적으로 좀 표현되고 있는 그런 예맥족, 바로 청동기 시대 때 새로 북방에서 내려온 이주민 세력이겠죠. 이런 새로 이주해온 예맥족과 신석기 시대부터 계속 살고 있었던 이런 곰 토테미즘을 갖고 있던 고아시아족이 결합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국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단군 신화의 어떤 구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고조선의 성립과 그 발전 단계를 한번 인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되게 단군 신화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만 단군이 조선을 개국, 10개자 나라국자에서 나라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때의 나라국이라는 것은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트,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고도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제도도 갖추고 있는 그런 스테이트, 국가가 아니라 취프덤이라고 하는 군장사회. 그러니까 취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요즘도 자주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취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수장, 군장,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직 왕은 아니지만 어느 한 집단 사회의 어떤 그 대표자로서, 지도자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취프로서 군장이 고조선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립 단계에 있어서의 고조선, 조선은 취프덤 단계였다.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은 인류학적으로 치프덤은 대개 재정일치사회, 제사장이 곧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한 프리스트 기행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 단계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고조선이 이제 한 단계 성장, 발전하게 되면서 이른바 시스템을, 통치 체제를 갖추게 된 스테이트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대개 기원전 4세기 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의 역사책인 위락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나오고 있는 고조선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의 주나라가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쇠퇴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북경 일대에 있었던 연나라가 스스로 자기도 나도 왕이다. 원래 주나라 때에는 주왕만 왕이라 했고 제후들은 다 후나 공, 후 이렇게 왕이 아닌 그런 제후의 이름을 칭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4세기 후반이 되면서 기원전 320년대가 되면서 연나라 왕이 이제는 주나라 너만 왕을 칭하냐 나도 왕을 칭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을 칭하게 됩니다. 연나라의 지배자가. 자, 그만큼 주나라의 어떤 그런 위세가 떨어졌다는 거죠, 땅에. 그러자 저 변방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북경 지역 일대였던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이제 주나라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 동쪽에 있었던 조선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침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조선의 지배자는 당시 후라고 하는 제후의 칭호를 쓰고 있었다가 연나라 왕이 스스로 왕이 되자 조선의 지도자도 스스로 왕이라고, 조선 왕이라 자칭을 하고 연나라와 한판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왕의 신하였던 대부예라고 하는 사람이 연나라와 이렇게 외교 중재를 서가지고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로 기원전 4세기 후반이 되면 조선이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전국시대 때 연나라와 함께 이렇게 전쟁을 준비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조선 왕은 그 이후에 아들 부왕에게 또 그 부왕의 아들 준왕에게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부자상속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에. 자,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기원전 4세기 후반이 되면 고조선에도 정치적 지배자로서의 왕이, 킹이 탄생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이제는 기존의 치프덤 단계에서 한 단계 발달된 스테이트 단계로 형성, 변화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형성된 고조선의 국가 구조가 어땠을까라는 것은 기원전 2세기에 실제 있었던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죠. 바로 이만조선의 국가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라고 하는 기록 속에 나오는 고조선 기록을 통해, 이만조선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조선의 중심에는 왕험성이라고 해서 조선왕의 왕성이 있고요. 그래서 조선왕의 어떻게 보면 직접 지배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이 왕엄성을 중심으로 하면 중심부, 중앙지역이고, 지방지역엔 아직 진번이나 임등과 같은 지방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소국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영해국가 안에 지방에 있는 작은 그런 제후국과 같은 작은 소국이라는 얘기죠. 기존에 보았던 우리가 치프덤과 같은 그런 지역사회, 지역복합사회로서의 진봉과 임등과 같은 소국이 존재하는, 예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건 뭐냐면 중앙에 있던 조선왕의 그 통치력, 지배력이 진번, 임든, 예맥까지 완전하게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 집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번 지역이나 임든 지역, 예맥 지역은 각각 그 지역에 있는 수장, 이른바 치프, 그 지역의 군장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진번 지역엔 진번 지역의 수장이 있고 임든엔 임본 지역의 수장이 있으면서 조선의 왕과 이렇게 연합해서 조선의 왕을 중앙의 왕으로 인정하면서도 진번과 임든 지역은 각각 반자립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중층적 구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층이라는 건 뭐예요? 1층에 2층, 2층에 3층, 여러 층이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구조는 이렇게 중앙에 조선 왕이 있고 각 지역에 어떤 소군장들이 있는 그러한 중층적 구조의 국가. 이러한 국가를 인류학에서는 되게 초기 국가, early stat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숙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초기 상태, 어떤 미숙한 초기 국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단군 신화로 본 고조선은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결합해서 성립된 취푸덤 단계의 재정일치 사회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조선의 국가 형상과 구조는 기원전 4세기 후반이 되면 기존의 취푸덤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조선의 왕을 가진 국가로 한 단계 발돋움하게 됐는데, 그때 고조선의 국가 구조는 바로 중앙에 있었던 조선 왕과 각 지역에 있었던 소군장들이 연합한 그런 중충적 구조의 초기 국가로서 삼국시대 이후의 어떤 그런 중앙 집권화된 그런 성숙한 국가와는 다른 그러한 초기적인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